왜 이렇게 눈만 시뻘겋게 칠하고 다녀? 친절해 볼까 봐. 최근 여성에 관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여성 서사 중심의 영화들이 근래 많이 개봉되고 있습니다. 영화를 엄청나게 보지는 않았지만 이제까지 본 영화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여성 캐릭터를 꼽으라면 단연 박찬욱 감독 복수 3부작 중 마지막 작품인 친절한 금자씨의 이금자일 텐데요. 친절한 금자씨는 기존 박찬욱 감독 복수 3부작이었던 복수는 나의 것과 올드보이와는 다르게 여성 주연이 돋보인다는 점에서 색달랐습니다. 이금자라는 여성 주인공 중심으로 흘러가는 친절한 금자씨. 또한 다른 복수극과는 달리 악인에 대한 일말의 동정심을 유별하지 않도록 만드는 캐릭터 구성. 스타카토처럼 끊어지는 서사의 흐름과 잔혹한 복수, 구원의 미학이 돋보이는 영화. 너나 잘하세요. 저는 친절한 금자씨를 중심으로 여성 주인공과 악인에 대해 비평하고자 합니다. 오늘 오후 자수한 이모 여인에게서 범행 일체를 이금자는 동부 이천동 박원모 어린이 유괴 사건의 범인으로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 그녀 나이 20살이었다. 친절한 금자씨의 이금자는 캐릭터도 독특하지만 그 배경이 더욱 눈에 띕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것은 그 미모였다. 2004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특수 강도 범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명 강도 얼짱 사건. 강도 사건에 세간의 관심이 쏠린 이유는 다름 아닌 범죄자의 외모 때문이었습니다. 범죄자의 외모가 상당히 예뻤던 것. 네티즌들은 범죄자가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얼짱 강도라는 별명을 붙여주고 심지어 팬카페도 개설했습니다. 저는 이금자의 외모를 올리비아 하세라고 칭하며 그의 물방울 무늬 원피스가 품절되기도 했다는 보이스오버에서 해당 사건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범죄자 이금자에 대한 대중들의 이중성과 잣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생 이금자는 원치 않는 임신을 했지만 좌절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자의 딸을 보내고 누명을 쓴 뒤 교도소에 입소했을 때 이금자는 하루 종일 울기만 했습니다. 울보였던 금자도 잠시 이금자는 냉철한 판단을 합니다. 울음을 멈추고 전도사에게 호감을 사고 교도소 동료들에게 도움을 주며 친절한 금자씨라는 호칭을 얻습니다. 훗날 벌어질 자신의 복수를 위해 주도적으로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갔던 것입니다. 이금자의 친절함은 사실 애매하고 복합적입니다. 자신의 복수를 위해 남을 죽이며 호의를 얻어냈죠. 그렇지만 이금자의 친절은 영화 후반부에 드러납니다. 이금자는 유기되어 살해된 아이의 부모에게 범인의 처리에 관한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유가족에게 직접적인 해소와 간접적인 해소를 맡김으로써 유가족들의 욕망을 풀어주는 것. 이보다 더한 친절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범인의 처리에 관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 유가족에게 베푼 친절함이라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친절한 금자씨에서 법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인적 복수로 이끌고 보조하는 역할로 나옵니다.
복수는 국가의 것이 아닌 오로지 개인, 이금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찬욱 감독은 친절한 금자씨에서 법을 그러한 형태로 나타내었고 복수를 등장시켰습니다. 또 다른 것은 명백한 선과 악입니다. 친절한 금자씨에서 모와 낙인은 없습니다. 백선생이라는 완전한 악만 존재하죠. 요트를 사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악. 박찬욱 감독은 악인에게 모호함과 동정심을 넣지 않은 채 등장시켰기에 관객들은 유가족들의 복수와 이금자의 복수에도 부당함을 느끼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요? 박찬욱 감독의 친절한 금자씨에도 아마 여러 가지 비판점이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2005년에 여성을 중심으로 주연, 조연할 것 없이 서사를 부여했다는 점, 보호받는 존재가 아닌 스스로 복수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모습과 완벽한 악인을 구현했다는 점은 분명 현재 한국 영화의 원동력을 불어넣는 작품이 되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비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